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박지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말인데요. 특히 가슴 질환에 있어서는 꼭 맞는 말입니다. 최근 가슴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미리 대비하면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박수빈 원장님 모시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슴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방암 발생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병 연령이 서양보다 더 낮아서 30대, 40대 여성분들이 전체 유방암 환자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분들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것이 바로 유방 관련 질환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제로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발병률이 1위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이 바로 유방암입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해 현재 연간 유방암 발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유방암 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진과 진단을 위해 내원해 주시는 고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여성 유방암 증가율이 세계 평균 대비 20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방암 발생 빈도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발병 증가 원인은 확실히 규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밝혀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과다 노출입니다.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그리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제 복용, 피임약의 복용 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도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성은 서양에 비해 시기가 10년 정도 빨라 30대부터 유방암이 발병하기 시작해 30대, 40대 유방암의 환자가 전체의 55%가 될 정도로 젊은 층의 유방암 발병이 많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40대 여성의 유방암이 서구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젊은 여성층에게 맞는 검진, 진단, 치료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유방암은 중장년층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대부터 발생을 하고 또 발생 시기가 더 당겨지고 있다고 하니까 경각심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가슴 어떤 부위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초음파 사진과 유방 구조를 한번 보시죠. 네. 유방을 초음파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 하얀 띠 모양으로 보이는 층이 피부층, 그 아래 검게 보이는 층이 피하 지방층, 그 아래 희고 조밀한 층이 유선층, 그 아래 줄무늬로 보이는 층이 근육층, 그리고 그 밑으로 갈비뼈, 폐 순입니다. 이 층층의 구조 중에서 유방암은 유선층에 생기는 것입니다. 육안적으로 보기에 같은 크기의 유방이라도 사람마다 유선층의 양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유방이 작다고 유선층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유선층이 많거나 밀도가 조밀하면 높아집니다. 유방에 생기는 혹이 다 유방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방 양성 종양은 유방 내에서만 머무르고 유방 내에서 크기가 커질 수는 있지만 유방 밖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달리 유방암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유방 내의 혈관이나 림프선을 타고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유방암은 이 유선층에 생기는 것이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유선층의 양이 많은 경우에 그럼 높아지는 거네요. 사실 이 유방암이 가장 무서운 게 소리 없이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이 온다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은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네. 대체로 증상이 없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유방암 환자의 3분의 1은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해서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유방통을 처음 증상으로 의심하고 내원을 하시는데 네. 유방에 느껴지는 통증이 직접 암과 연관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유방멍울은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거의 70% 이상을 네. 차지할 정도로 많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유방암의 멍울은 대부분 통증이 없고 딱딱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네.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암이 진행돼서 유방에서 만져질 정도가 되면 보통 네. 1cm 이상이 넘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이미 진행된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뭐 멍울이나 통증 이런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 일반인들이 뭐 유관상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은 없나요? 뭐 예를 들면 피부가 뭐 변한다든지 유방의 뭐 모양이 변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네, 유방암이 네. 만약 피부 지지인대나 림프관을 침범하게 된다면 네. 그 해당 피부가 함몰되거나 또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가 네.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방암에 걸린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검진받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정말 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약간 의심이 된다 싶으면 조기에 내원해서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이 비교적 많고 치밀 유방이 많아 유방 초음파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 때 유방의 종괴가 낭성 종양, 즉 무록인지 네. 아니면 고용 종괴인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종괴가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러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이유는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이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에서 보여지는 모든 병변들이 모두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을 주기로 해서 관찰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두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 검사의 방법에는 세침 흡입 세포 검사, 네. 총 조직 검사, 맘모톰 생검, 절제 생검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맘모톰이라는 시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시술입니까? 네, 맘모톰이라는 단어는 사실 네. 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의 명칭이고요. 실제 시술명은 진공보조 유방 생검입니다. 현재는 맘모톰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시술의 고유 명사처럼 네.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맘모톰은 충분한 조직을 얻지 못하거나 그 기존의 다른 검사에서 총이나 침생검에서 정확히 병소를 겨냥하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한 방법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총이나 침생검보다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병소 또는 병소 가까이에 바늘을 위치하고 바늘 끝 옆면에 나 있는 홈으로 조직을 빨아들여 내부의 칼날로 흡입된 조직을 잘라 진공 흡입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방법에서처럼 조직을 채취할 때마다 바늘을 뺐다 넣었다 할 필요 없이 병소에 바늘을 한 번 위치시킨 다음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원하는 양을 채취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검사 방법입니다. 만약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목적으로만 이용되지만 네. 병변이 양성으로 여겨지면서 환자분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큰 흉터 없이 그 병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맘모톰을 이용하면 큰 흉터 없이 치료된다고 하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검진을 하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 사례들이 많은가요? 네, 5mm 미만의 작은 종괴를 맘모톰을 이용하여 절제하였고 조직검사상 연기 유방암, 유두종 네. 등으로 진단된 사례입니다. 이런 작은 유방 종괴는 커지기 전에는 만져지지 않고 또 통증 등의 그런 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발견되어 맘모톰으로 진단된 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만보통으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초기에 진단하니까 치료가 훨씬 간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유방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치료는 바로 네. 수술입니다. 수술은 크게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로 나뉩니다. 유방의 암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전이 상태가 환자의 정확한 병기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또 기본적인 지표이고 수술 후 이루어지는 보조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방에 대한 수술은 크게 유방 부분 절제 수술, 즉 유방 보존 수술과 유방 전 절제 수술로 나뉩니다. 유방 보존 수술은 여성의 미용적인 개념이 중요시되고 또 조기 유방암의 발견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유방암 환자의 60에서 70%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술식은 유방 전체를 다 절제하지 않고 네. 유방암을 포함해서 주변의 1에서 2cm 정도의 정상 조직을 함께 절제하는 방법으로 유방의 원래 형태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는 술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암이 여러 개가 있거나 임산부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유방 보존술의 금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네. 최근에는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방 재건술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유방암에 걸리면 유방을 모두 절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방이 아예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점점 좋은 치료법이 나와서 여성 유방암 환자분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법이 조기 치료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유방질환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하면 치료 성적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유방질환 정기점검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유방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완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진찰과 검사 그리고 유방 자가 검진이 중요하고 만약 어떤 증상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유방 전문의를 즉각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한국유방암 학회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대, 40대 유방암의 비율이 50% 네.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30세 이후부터는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유방암이 남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한시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자가 검진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검진도 열심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유방질환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유방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모유 수유, 폐경 호르몬 치료, 음주나 식습관, 적정 네. 체중의 유지 등이 유방암과 관련된 인자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은 젊을 때 할수록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는 득실을 잘 가려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 폐경 여성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주된 공급원이 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비만 여성일수록 여성 호르몬의 수치도 높아져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네.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음주를 삼갈수록 유방암의 위험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초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유방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전환해서 유방 관련 질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유증인데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최근 가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여성형 유방증, 실제로 이것도 증가 추세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형 유방증, 즉 여유증이 고민이셔서 내원하시는 남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가슴처럼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심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크다고 모두 여유증은 아니고 네. 보통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나왔을 때 그때를 여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만인 체형에서 나타날 확률이 더욱 높고 비만이 원인이라 생각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가슴 부위의 살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유증은 청소년기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개는 성인이 되면 사라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콤플렉스로 남게 되죠. 그 외에도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 약물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유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증상이나 상태도 전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여유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맘모톰으로 가능한 건가요? 먼저 여유증은 약물이나 병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복용 중인 약물을 중단하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우선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외과적인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크기에 따라서 양의적인 1에서 2단계 환자는 유선 조직 주변에 지방을 흡입하고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이 많은 3에서 5단계 환자는 지방 흡입과 유전 조직 제거뿐만 아니라 늘어진 피부를 치료하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맘모톰을 사용하여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두가 함몰되는 일이 없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특히 가슴 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후에 흉터나 예후도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유증은 콤플렉스를 해결해주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술입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는 체질적으로 흉터가 튀어나오는 켈로이드성 체질을 제외하고는 수술 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절개 부위 자체도 아주 미세할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탈의 시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여유증 치료 사례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형은 살집이 많아 보이지 않은데 유독 유방 부분에만 여성분들처럼 나온 것 같아요. 네, 여유증 수술 한 달째 된 사진입니다. 기존의 여성의 가슴처럼 나온 부분이 평평해지고 남성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유륜 돌출이 동반된 여유증 수술 4달째입니다. 유륜 돌출 교정 및 여유증 수술을 통해 여성적인 가슴에서 평평하고 남성적인 가슴으로 교정이 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슴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체입니다. 간단한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유방질환의 하나인 부유방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부유방을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살이 안 빠진다면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우선 부유방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유방이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네, 정상 유방 외의 다른 부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방이 바로 부유방입니다. 유방의 발달 과정에서 정상 유방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유전이 태아되지 않고 유방 조직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흔한 위치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정상 여성의 2에서 6%에서 부유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진료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유선 조직이 발달한 유선형 그리고 지방세포가 많은 지방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선형 부유방은 정상 유방과 같이 생리 전에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특히 임신 시에 유방이 커지면서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형 부유방은 살이 찌면 크기가 더 커지면서 아래로 처지기도 합니다. 네, 이 부유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네, 부유방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크기가 작고 지방으로만 이루어진 지방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유선 조직으로 구성된 부유방은 일반적인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고요. 이 경우에는 맘모톰 기기를 이용해서 부유방을 제거하게 됩니다. 맘모톰은 겨드랑이 안쪽 주름을 따라 부유방을 최소한의 절개로 간단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 겨드랑이에 살이 보인다면 단순히 지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당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한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방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완치율이 높은 반면에 가슴을 잃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방 자가검진과 유방 전문의를 찾아 시행하는 꾸준한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원장님과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박수빈 원장님과 함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유방암과
남성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여유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예방법을 숙지하고 미리미리 검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커플 요가 시간에는 뇌와 몸의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 발달에 좋은 나무 자세와 손발을 잡고 균형을 잡는 자세를 파트너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파트너와 함께 나란히 옆으로 섭니다. 서로의 안쪽 손으로 파트너 어깨를 감싸며 중심을 잡아봅니다. 바깥손으로 발목을 잡고 발 전체를 다리 대퇴부 안쪽 깊숙이 놓습니다. 서로가 중심을 잡고 각자의 바깥손으로 상대방 손을 밀어내듯이 합장합니다. 이 상태로 흉식 호흡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내쉬는 숨에 손과 발을 바른 자세로 돌려줍니다. 이어서 파트너와 자리를 바꿔서 반대쪽 이어나가 봅니다. 서로의 안쪽 손으로 파트너 어깨를 감싸며 중심을 잡아봅니다. 바깥손으로 발목을 잡고 발 전체를 다리 대퇴부 안쪽 깊숙이 놓아둡니다. 서로가 중심을 잡고 각자의 바깥손으로 상대방 손을 밀어내듯이 합장합니다. 이 자세로 흉식 호흡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내쉬는 숨에 손과 발을 바른 자세로 돌려줍니다. 이어서 연결 동작으로 남성 생식기의 결함을 없애주고 척추와 허리 교정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안쪽 손은 파트너의 어깨를 감싸고 바깥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고 각자의 유연성에 맞게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뻗어줍니다.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경우 반만 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으로 균형이 잡히면 흉식 호흡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다리를 돌려 바른 자세로 섭니다. 파트너와 자리를 바꿔서 반대쪽 이어나가 봅니다. 바깥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봅니다. 중심을 잡고 각자의 유연성에 맞게 천천히 다리를 옆으로 뻗어줍니다.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분은 반만 펴서 중심을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으로 균형이 잡히면 흉식 호흡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천천히 두 다리를 내려 중심을 잡고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파트너와 마주보고 인사합니다.